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공구 4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는 덧셈 뺄셈 혼합 계산 문제네요. 182에서 96을 빼고 53을 더하는 문제. 3초. 3초만 생각할까요?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96을 빼야 된다라고 해서 96은 100에 엄청 가까운 수잖아요. 96은 100보다 얼마 작은 수? 4 작은 수. 그래서 96을 100보다 4 작은 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82에서 100을 빼고 4를 더해 주려고요. 왜냐면 96은 100보다 4가 작은 수인데 100을 뺐으니까 4를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53을 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100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100을 빼는 순간 100이 사라졌죠?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제 뭐와 82가 남아있고 4와 53이 남아있으니 몽땅 더하는데 15자리끼리 먼저 더해보려고요. 80과 50을 더하면 130, 그렇죠? 그리고 2와 4와 3을 더하면 9. 모아서 139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96을 100보다 4 작은 수로 봤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는 계산은 소거해서 계산하면 어떠냐 해서 없애버리자, 빼는 수를 지워버리자 그런 방법에 계산을 한 적이 있죠. 속어산이라고 했었죠. 지워버리는 거. 똑같은 거를 찾아서 지워버리는 거. 그렇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혹시 왜 선생님 이거는 그렇게 안 해요? 혹시 그럴까 봐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53을 앞에다 써보고 96을 자리만 좀 바꿨습니다. 96을 뺐어요. 보기 좋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0을 뺀다고. 어.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였잖아. 90을 뺄 거야. 그러면 80을 뺐으니까 여기 100은 안 썼고 80을 아예 없애버렸어. 지워버렸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10을 더 빼야 90을 빼는 거니까 여기 40 이렇게. 90은 끝났습니다. 90 뺐어요. 그 다음에 6을 빼려고 해요. 6을 빼려고 하는데 여기 2가 있어서 2 빼고 3 빼고 하니까 5를 뺐거든. 5를 뺐는데 6을 빼야 되니까 아직 2를 더 빼야 되는 게 남아있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140이 남았는데 100 놔두고 40에서 1을 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139.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속어산도 쓸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연습해왔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여러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혼합 계산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빼기랑 곱하기 혼합 계산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도 잠깐 들여다봐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괄호부터 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괄호는 먼저 묶어서 먼저 계산하세요 하는 그런 기호니까요. 수학 기호니까 먼저 계산해야겠지. 해보자고요. 171에서 36을 빼는데 이르자리 숫자가 1이군. 그래서 31을 빼고 5를 뺄 생각을 했습니다. 빼고 또 빼기. 빼기를 갈라서 빼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31을 뺐잖아요. 그쵸? 31을 여기서 뺐으면 얘는 140만 남았어요. 그쵸? 31 빼고 5를 더 뺐어. 그러면 135가 남았겠네. 맞지요? 135의 8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8배. 좋아요. 자, 135의 8배는 바로 그냥 세로셈 해도 되고,
135. 뒤에 5가 있잖아요. 그래서 2배 하면 270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을 2와 4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270이에요. 270. 2배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요. 270의 4배 하면 되겠다. 그러면 200의 4배는 800. 그리고 70의 4배는 47에 28, 280. 모았더니 1080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 친구들도 있겠죠. 아마도 171에서 선생님 저 40 빼고 4를 돌려받았는데요. 36을 빼는 대신에 40을 빼고 4를 다시 받았습니다.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40을 뺐더니 131이고요. 거기다 4를 더하니까 135. 그렇게 해서 8배를 했습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해도 결과는 1080이 나올 테니 말이에요. 그쵸?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의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몸이 유연한 것처럼? 그다음에 식을 보는 다양한 시각도 생기고, 술을 보는 다양한 시각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89 나누기 7. 나눗셈이에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로군요. 자, 나눗셈 해보죠. 나눗셈 89 안에서 7이 몇 번 들었나? 7을 몇 번 뺄 수 있나? 그게 나눗셈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갈라서도 해볼 수 있고요. 아직 작은 수니까 89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0과 19로 갈라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 안에는 또 7이 2번 들어있고 그리고 5가 더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10번, 그쵸? 10번 들어있고 2번 더 들었어. 그러면 12번 들어있고 나머지는 옵니다. 이렇게 수를 갈라보면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로 셈 방법 있죠? 89 속에 7이 몇 번 들었나? 그리고 기억할 거는 우리가 자리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목세도 자리값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몫을 여기다 쓸 건데 목세도 자리값이 있으니까 여기는 몫의 10의 자리를 여기는 몫의 1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몫을 써보자 했었죠. 네. 그렇게 하면 먼저 몫의 15자리에 1 쓰면 7이 10번 들어있다. 그러니까 뺄 때 우리 이제 70을 한꺼번에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을 빼는데 이르 자리에 0은 생략해도 좋다 했었죠. 이르 자리에 0은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생략해도 좋다. 그래서 70을 80에서 뺐다. 그러면 10이 남겠죠. 그리고 이제 몫의 이르 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르 자리 숫자 9를 내렸죠. 그러면 19 속에는 7이 2번 들었네. 그래서 2번 또 빼죠. 이렇게. 빼기도 생략해서 우리 쓰죠. 그랬더니 5가 남았네. 그래서 나머지는 5네. 이렇게. 그쵸? 결과는 똑같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몫은 12, 나머지는 5. 그쵸? 네. 여러분들 이제 나눗셈도 곧잘 하죠? 네. 큰 수 나눗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봤지만, 더하기 빼기 해봤지만, 더하기 빼기도 하는 방법이 수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게 가도 방법이 바뀌진 않아요. 그쵸?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문제는 2리터에다 19데시리터를 더하면 몇 밀리리터가 될까요? 예요. 지난주에 연습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네요. 그쵸? 단위를 바꿔가면서 단위를 밀리리터로 통일시켜서 계산해야겠다. 아니면 뭐 리터나 데시리터로 계산한 후에 밀리리터로 바꿔줘야겠다. 단위를 바꿔보는 연습, 단위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리터, 데시리터, 밀리리터 이건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드리를 나타내는 단위다 했죠? 드리의 단위다. 기억나요? 지난주 계속 지금 우리 이거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드리의 단위다. 드리는 그럼 뭘 나타내는 거냐? 양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거다.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단위다. 그죠?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많다, 적다 라고 표현되는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죠. 2리터에 19dl를 더한 건 몇 밀리리터냐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밀리리터 딱 고쳐갖고서 한 번에 계산할까요? 단위를 맞춰서? 좋아요. 그럼 2리터는 몇 밀리리터예요? 2000ml. 왜? 1리터가 1000ml니까. 그렇죠? 19dl는 100ml가 1dl니까 1900ml. 이 화살표가 방향이 좀 안 맞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주면 단위를 맞췄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3900ml예요. 이렇게. 3900ml. 됐죠? 네. 간단한 단위 계산이었습니다. 단위 환산하는 거 잘 해야 돼요. 단위가 맞았을 때 계산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시간 계산이네요. 9시 18분에서 3시간 25분을 뺐으면, 뺐다는 건 전이죠. 9시 18분인데, 그로부터 3시간 25분 전에는 몇 시 몇 분이었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쵸? 네. 계산해보죠. 우리 이거 시간 계산할 때 기억할 거는 뭐다? 1시간은 60분이다. 그쵸? 그래서 받아내림이 있거나 그러면 1시간을 받아내림 해야 될 때는 60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그쵸? 자, 시간. 자, 시간끼리 이렇게 9시에서 3시간 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8분에서 25분을 빼기에는 좀 모자라네요. 그쵸? 그럴 때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받아내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받아내림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9시를 8시로 바꾸는 거죠. 9시를 8시 더하기 1시, 이렇게. 1시간. 네, 1시간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1시간을 몇 분으로 바꿔요? 60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럼 60분으로 바꿔가지고 18분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9시를 8시로 하고 1시간을 꺼내서 60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78분이 되겠죠? 이렇게 받아내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3시간 25분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끼리끼리 계산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8시에서 3시간. 시각에서 시간을 빼면 시각이 되니까 5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78분에서 25분 빼는 거는 할 수 있네요. 그렇죠? 53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 계산, 어, 받아내림이 있는 시간 계산으로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얼마든지 다른 방법 가능하다고 했죠. 자기가 편하게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를 들어, 뭐, 9시 18분에서, 선생님, 저는 3시간 하고 18분을 먼저 뺄게요. 맞춰서. 그리고 나서 18분 뺐으니까 7분 나중에 더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래도 되지. 그러면 18분 사라졌고, 그 다음에 6시에서 6시 7분 전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아요. 그러면 5시 53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방법은 또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오, 끝났습니다. 5번에서 끝났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아주 잘 하고 있죠. 네. 하루하루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실력도 쑥쑥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따라와줘서 늘 감사합니다. 자, 우리 6번 문제에서 곧 다시 볼까요? 잠깐 쉬었다 만나요. 안녕.